네, 거북이의 혼자가 아니야 들어보셨습니다. 네. 참 어제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사실 글쎄 김용판, 원세훈 두 분의 국정조사 때는요. 거의 뭐랄까 그래도 뭐라도 좀 뭔가 좀 야당 의원들이 센 거 하나 터트려 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게 있어서요. 예. 좀 제대로 뭐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워낙에 시작부터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들어갔던 너무 황당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아예 진짜 그냥 헉 이러다가 이제 좀 끝났다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뭐 나와봤자 원판이 그 정도였는데 나와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뭐 김직원 뭐 어쩌고 해도 아마도 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뭐 증인 선수도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실 별로 기대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그 뭐랄까요, 국정조사장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하는 국정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원판 두 핵심 증인을 지난주에 봤더라면 이번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런 핵심, 이건 증인이 아니고 피의자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아예 얼굴을 가려버리는, 이름도 김직원이라고 써붙인 김하영 씨.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나와도 알게 뭐야. 아니 뭐 설령 이런 문제에 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겠냐마는요. 아니 다른 얼굴 뭐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누군지 알게 뭐예요. 아무튼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청문회장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그 모습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사실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사실 답변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공백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분들처럼 뻔뻔하신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김용판, 원세우 뭐 이 두 분을 봐도 그렇게거니 생각을 하지만요. 어찌됐건 이 말단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어찌됐건 그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집중 추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정을 보이고 또 눈은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요. 애초에는 아예 그냥 가림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치가 돼서 아예 안 보이도록 했다가요. 뒤에서 무슨 노트북이랑 휴대폰도 놔두고 있고 뭐 이런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예전에 무슨 컨닝도 뭐 바로바로 카톡으로 답이 오면 그거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노가 컸고요. 거기다가 이제 손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손까지는 보이도록 올려줬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핵심 증인들을 제대로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눌 정도로, 아니 그렇게 떳떳하다면서요. 잘못한 거 없다며. 그런 거면 대체 왜 거기 무슨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얼굴 공개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양반들이라고. 뭐 했는데요? 아니 대단한 양반들이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범죄자라서 그런 거예요?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도대체 뭐야? 그렇게 떳떳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얼굴을 공개 못할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국정원 지금 어차피 지금 김 씨 계속해서 김하영 씨 국정원 회사 다녀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연약하신 분이 뭐 울먹울먹하면서 계속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무서워가지고 어찌나 뭐 무섭고 이걸 강조를 하시는지. 그렇게 멘탈 약하신 분이 어떻게 국정원이 되셨어요, 대체? 거기 국정원이 하는 일이 다 그 위험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찌됐건요, 나라를 위해서 정보를 뭐 이게 가져와야 되고 심리
전을 펼치고 뭐 어떻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목숨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 그런 분이 무슨 국정원, 다 연기인가? 그런 것도 다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 이거 좀 분이 너무나도, 아니 이게 분명히 국정원 직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것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시다가 걸리셔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본인 단독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단독으로 하셨네 많이 얘기도 있지만 단독으로 하신 거 아니고 지시로 당당하게 국정원으로서 뭔가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걸려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김하영 씨 개인이 아니고 김직원이라고 명패까지 붙이고 왔으면 김직원으로서 대답을 하셔야죠. 거의 무슨 정말 여성 20대 여성 가녀린 여성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막 새누리당도 열심히 또 변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가녀린 여성이 뭐 불쌍하게 이렇게 연약한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면 막 호통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교육 잘 받으신 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 지금 밖에서 어디 킬러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잖아요. 킥해봐야 민주당 당직자들 몇이 있고 거기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슨 사단이 날까 싶어가지고 경찰까지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겁이 나나요? 왜? 거기 안에 뭐 어디 무슨 창고 같은 데 감금시켜놨어요? 뭐 이렇게 손도 다 묶이고 얼굴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감금됐나요? 뻔히 물론 집은 아니고 오피스텔이었겠지만 일하는 장소였겠지만 어찌됐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경찰도 내보내주겠다고 전화도 했고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경찰인 수사 과장하고도 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국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이라는 건 국정원의 수치죠. 그걸 무섭다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어떻게든지 그 잘못된 상황을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원 직원이 감금됐냐 마냐가 감금은 무슨 감금이며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범법을 저지른 상황에서 범죄자를 당연히 잡아야죠. 그게 무슨 감금이니까 범죄자를 잡은 건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범죄자 보고 나오라고 지금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기를 하면서 선거 개입을 한 상황에서 이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 말살돼 거기다가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범죄자를 지금 현장 체포를 하려고 간 건데 딱 잡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감금당해서 무슨 범죄자가 자기 감금됐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맞습니까? 난 너무 무서웠어요가 말이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 필요 없고요. 무슨 여성이 어쩌고 불쌍하고 뭐 가련하고 얼마나 무서웠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걸 두고 김직원이라고까지 하면서 얼굴도 공개 안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하면 철저하게 김직원답게 왜 거기서 댓글 달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왜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으며 왜 바로 나오지 않았으며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죠. 그 말도 안 되는 감금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참 진짜 새누리당은 또 거기다가 열심히 국정원 여직원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이런 드립을 하고 있으니 참 네 너무나도 국정원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나라 청문회의 수준 국정조사 청문회의 수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네 맞아요. 투표 독려하는 일반 국민들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잡아갔던 경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있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김직원의 울먹울먹하는 그 가식적인 모습도 정말 짜증이 났고요. 거기다가
모범 답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모범 답안이 다 그런 내용이었다면서요. 이제 사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그때 이제 그런 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는 뭐 그때 너무 그 약 3일가량을 너무 떨리고 놀라고 무서워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3일 동안? 아니, 아무리 무섭고 충격적이어도요. 애도 아니고요. 무려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이에요? 범죄라고는 전혀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랑 전혀 닥쳐본 적이 없는 혹은 그 인지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게 닥칠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반인이세요? 뭐 어디 그 여자 초딩 정도 되나요? 여성 초딩? 아니 여고생 이 정도라도 이해하겠어요. 여대생 아무 그거 없는 여대생 무서울 수 있죠. 아니 근데 경찰이 바뀌는데 무서울까? 통로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섭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설령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범죄 저지르다 걸렸는데 너무너무 무섭다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다른 거 다 빼놓고 국정원 직원 특수 훈련까지도 받은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도 엄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김하영 직원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무슨 여성이 어쩌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대상이요. 우습게도 바로 똑같은 여성인 권은희 수사과장입니다. 뭐지? 권은희 수사과장에게는 그렇게 막 경찰이 이럴 수 있냐? 경찰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직책을 들먹이면서 직책에 대한 책무,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한 책무를 이야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현장에 여성으로서 뭐 30대 여성, 40대 여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2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명백히 경찰 수사과장으로 나온 거고요.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 댓글 달다 잡힌 국정원 직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생뚱맞게 여성 20대 여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며. 그런데 설령 그렇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은 뭐 30대신가요? 40대신가요? 30대 여성? 어쨌든 같이 여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그것도 아니면서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여성인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윽박을 질러대며 무시무시하게 만들더라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아니 권은희 수사과장께서는 여성이 아니신가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막 닥달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진짜 이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새누리당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거의 생떼를 쓰더라고. 생떼를. 근데 정말 지켜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저 여성이 저기 안에 있는데 그렇게 무섭게 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정말 그런 거 맞냐 막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요. 저기 그 김 직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니 지금 김 직원은요 피의자인 거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명백히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와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내부 고발을 한 정말 이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 누구를 호통쳐야 됩니까? 대체 상식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뭘 떨어지는 게 있겠다고 그 엄한 경찰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그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무슨 피의자라도 되는 양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미친 아주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옆에 있는 또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또 좋다고 또 권은희 수사과장만 열심히 그냥 한 놈만 팬다 이런 심적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15분의 증인이 나섰는데 전부 다 새누리당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쪽이고요. 절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찰이 밑에 무슨 이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그 있잖아요. 왜
증거인멸하고 계시던 CCTV 안에 사람들, 그분들이었던 거죠. 15분 중에 14분이 그런 말이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고 유일하게 권은희 수사과장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 그런 사람들만 불러놨으니 당연히 쪽수가 딸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요? 그 새누리당 의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15명 중에 14명이 당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 혼자 그런 얘기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 돼요? 그게? 아니 당연히 피의자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둑한테 당신이 재판받고 있는 도둑한테 당신이 죄 저질렀어요? 물어보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지. 아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아,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 불러놓고 피의자들 속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차라리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든가요. 아무 상관없는 국민들 불러놓고 뭐가 맞는 것 같냐고 얘기를 하든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무슨 논리라도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호통을 권은희 수사관에게 그게 좀 황당해요. 새누리당이라고 뭐 다릅니까? 마찬가지로 피의자예요. 피의자가 내부 고발자를 호통치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쏟겠더라고요. 그죠? 참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미 이제 공개할 대로 다 CCTV도 센 것들 다 공개한 상황에서 더 뭔가 나갈 건수가 없었어요. 어제 사실.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열심히 뭐 해주시고 계셨지만 호통치고 막 해주셨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을 물먹이고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일당백의 포스를 자랑하신 권은희 수사과장이셨습니다. 많이들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듯 텐데요. 참 포스가 정말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 막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장난 아니잖아요. 완전 막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면서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막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이분이 경찰 수사과장이신 거잖아요. 모든 그때 당시 수사의 책임을 맡고 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알아도 가장 잘 아는 거고요. 이분이 만약에 그냥 덮고 넘어가면 정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거의 뭐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체 무엇 때문이겠나. 이걸 이제 보지도 않고 완전 보고 싶지 않은 거겠죠. 어찌됐건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이랑 다른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면서 윽박을 지르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말 조곤조곤 법적인 문제들까지 콕콕 꼬집어가면서 이 뭐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촌철살인이더라고요. 촌철살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논리도 없이 쏘아댔는데 정말 논리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딱딱딱딱 지적을 하는데 여러 번 빵 터졌어요. 새누리당 의원이 막 몰아붙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탁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받아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이 권은희 수사과장께서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셨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 오로지 그 신념을 가지고 참 사실 그나마 우리 경찰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시다. 사실 뭐 표창원 교수께서도 뭐 비슷한 식인데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특히나 수사를 직접 맡았던 분이 이런 식으로까지 양심 고백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 복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글 주시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서 이 거의 뭐 잔다르크 같은 권다르크라고 그러시던데요. 권다르크 같은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막말을 하는. 아, 자기들은 무슨 막말 안 한다는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막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요? 뭐 광주는 한국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고요? 광주 시민들은 어디 저기 뭐 어디 탈레반쯤 되나요? 뭔 소리야 대체. 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광주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 광주 출신의 사람들 모조리 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색깔 논쟁하며 뭐 김정일을 키워드에 넣었냐 안 넣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색깔론으로 억지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 진짜 저급하다. 저질이다.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더 컸습니다. 아, 참. 이런 덜 떨어진 얘기를 하는데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참 많이들 뚜껑 열렸다가 또 권은희 수사과장의 대화, 이 발언, 답변을 들으면서 그나마 좀 속을 달래셨다가 반복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분은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경찰청장 되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아, 진짜 무슨 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분이 왜 개구리 소년 그 사건 수사 때 경찰서장 맡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자마자 바로 아직 아무런 조사도 안 됐는데 개구리 소년 타살한 적 없다. 자연사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의혹 다 밝혀지고 타살인 걸로 밝혀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용판. 거의 뭐 섣부른 결론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 말고요. 권은희 지금 수사과장 이런 분들이 서울청장이든 뭐 경찰청장 되시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밑에 사람들도 덜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엄청 길게 얘기했네요. 어머나. YB의 노래 뚜껑 별꽃 신청하셨어요? 듣고 오겠습니다.